네, 안녕하세요.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병원 많이 다니실 텐데요. 약사가 보는 관점에서,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, 아무튼 약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병원을 좀 피해라,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사실 뭐 약사들은, 약국에서 일을 하는 약사들은 처방을 받아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야기만 듣고선 뭐 병원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은, 그래도 처방전을 보고 이런 증상에 이런 처방이 나왔구나, 확인을 하면서 왜 이런 걸 썼을까, 더 좋은 것도 있는데,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. 또 환자분들의 어떤 불만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. 의외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하시고 약국에 와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은 아직까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마주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계시다가 나와서 약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다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를 약국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병원은 환자분들께 굉장히 잘 하는구나, 뭐 좋구나 나쁘구나, 본의 아니게 말은 안 하지만 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제 입장에서 처방을 봤을 때 너무 많은 약, 쓸데없는 약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은 별로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. 즉 필요한 증상에 맞는 약만 최소한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. 너무 많은 약물을 필요 이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쩔 때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야기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. 환자는 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 없는 약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약들이 나오면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. 필요 이상으로 항생제들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뭐 그러는 처방들을 보게 되면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. 실제로 시골 같은 데는 일부러 약을 세게 쓰기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항생제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쓰는 항생제의 함량보다 훨씬 더 2배, 3배 세게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제재를 좀 가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많은 약들을 쓰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씁니다. 왜냐? 좋아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.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을 좀 세게, 강하게 써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뭐 감기약 같은 경우도 먹었을 때 좀 졸렵고 좀 취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야 내가 약발을 좀 받는구나, 약이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는 좀 약을 세게 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저는 이건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많은 약을, 또 쓸데없는 약들을 처방하는 그런 병원은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. 두 번째로, 진료실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대화가 없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처방만 내주는 그런 병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예전에는 좀 일방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면 처방을 내주시고 거기서 환자는 그냥 무조건 따르고 먹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죠.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 일반인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일방적이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요즘은 아니지 않습니까?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 지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들께 물어봐도 별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약 먹으면 된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진료 방향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왜 이 처방을 내주는지, 왜 이 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쉽게 해준다면 환자분들도 좀 안심을 하고 신뢰를 갖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다라면 한 번쯤 다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냥 달라는 거 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환자분들도 좀 의식을 바꾸셔야지 됩니다. 의사 선생님께서 세세하게 잘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. 환자분들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, 진료 과정인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약만 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도 좀 의식을 좀 바꾸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진료를 받는 목적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, 이걸 뭐든지 뭐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진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생긴 그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, 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처방해주지 않았던 다른 병원에서 처방해줬던 약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지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진짜 환자를 위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다라면은 점점 약만 쌓여져 가고 병원 안 낫고 다른 또 증상이 생기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. 그런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게 되면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방문한 병원에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. 신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결정은 환자분이 하셔야 됩니다. 무턱대고 의사 선생님께서 뭐뭐 해 하라고 해서 했다가는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100% 다 맞는 진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환자가 이 약을 먹을지 말지, 병원에 갈지 뭐 수술을 받을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.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께서 주는 거죠. 제공을 해주면은 환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자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이 선생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면은 믿고 따라가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일방적이고 이런 선생님들께 내 몸을 100% 맡긴다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한 15년 이상 약국을 하면서 다양한 병원 밑에서 약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접하다 보니까 뭐 나름 어느 정도 좀 판단이 생기기도 하고요. 이런 부분들은 또 약사들끼리 모이면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참 다양한 병원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병원은 재방문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해야 되지 않을까,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또 질병 치료하는데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병원 갈 때 진료를 받을 때 이런 점은 좀 고려하고 고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